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의 컨설팅 4팀 조소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컨설팅 4팀 김정아 마케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좀 간단하게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좀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광고주분들은 되게 많으신데,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바이럴 마케팅이 있고,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좀, 이런 정말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컨설팅 본부로서 좀 그런 문의를 되게 많이 받는 편이라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네,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이럴 마케팅이 정말 어떤 건지,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바이럴 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인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이럴 마케팅은 빠르게 컨텐츠를 퍼지게 할 수 있고, 특히 소셜미디어인 SNS에서 많이 효과가 좋은 그런 콘텐츠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나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쪽에서라던가 혹은 이제 네이버라던가 구글 같은 포털에서도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는 네, 그런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이 하나 올라왔는데 바이럴 궁금했는데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아 마케터님께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소셜이라던가 아니면 포털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크게는, 소셜 중에서도 메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최근에는 이제 인스타그램 쪽에서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쪽에서도 진행이 많이 되고, 아니면은, 좀 더, 대중적인 플랫폼 중에 하나인 이제 유튜브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네, 바이럴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니면은 가장 이제 빼놓을 수 없죠.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쪽의 이제 블로그 이쪽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메타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메타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협업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이런 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그걸 이용하는 후기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보면서 기존의 인플루언서들의 팬이었던가 구독자였던 분들이 그 제품을 인지를 할 수 있게 되고 팬인 이유만으로도 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매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바이럴이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좀 네.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좀 뜨고 있는 형태이기는 한데, 혹시 파워 페이지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파워 페이지요? 네. 이 부분은 좀 마케터들 사이에서도 많이 생소한 영역이기는 한데, 아마 그 인스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하고 바로 아실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 안에서 이제 좀, 되게, 파급력이 높은 그런 페이지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주면서 이제 파워 페이지 안에서 그런 좀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라던가 온라인 그런 곳들에 대한
이런 홍보를 좀 진행을 하는 구조라서 특히나 이런 쪽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나 맛집 소개 페이지라던가 아니면 좀 이런 쪽에서 좀 유료 광고 영역이라는 표기를 하고 네, 이제 좀 이런 형태로도 요즘 최근에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유튜브 쪽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유튜브도 이제 인플루언서 활용이 가장 기본적인 바이럴 광고인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는 메타에서보다 더 자세히 제품들을 설명을 해주고 또 이제 협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들을 직접 이용해보고 이벤트도 구독자 한정 이벤트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진짜 유튜브 쪽의 파급력이 정말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좀 카테고리로는 뷰티 쪽? 특히나 뭐 여성분들 기초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뭐 쿠션이라던가 립 제품이라던가 이런 제품들은 정말 립 제품의 경우에는 발색력을 봐야 되고 네. 쿠션의 경우에는 얼마나 촉촉한가 내 피부 톤이랑 맞는가를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기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피부에 이런 성분이 내 피부와 맞을까? 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중요하게 찾아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말 뭐 네이버 블로그의 후기를 찾아보고 뭐 화땡이라던가 이런 좀 그런 어플들을 찾아보는 걸 넘어서 이제는 정말 유튜브에서도 그런 뭐 제품명이라던가 아니면 브랜드명을 검색해보면서 실제로 다른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리뷰를 하는가 사람들이 뭐 이런 유튜버들이 썼을 때 그런 후기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참고를 하는 게 최근에는 추이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 쪽의 바이럴 영역도 굉장히 많이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블로그 영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블로그 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블로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체험단이랑 기자단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단이랑 이제 기자단. 네, 체험단은 이제 제품이나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들이 후기를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직접 자기가 느낀 것들을 후기로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기자단은 체험을 하지 않는다는 게 체험단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원고료를 제공받고 후기를 작성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블로그 쪽에서는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사실상 이제 기자단 쪽은 이게 바이럴이 최근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조금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영역이기는 해서 사실 최근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체험단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체험단의 경우에는 정화 대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제품을 직접 배송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찾아오게 만듦으로써 우리 제품을 한번 체험해보세요. 혹은 우리 매장에 직접 와서 네,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작성해주세요. 하되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식으로 이런 가이드로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만 좀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네, 바이럴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바이럴 마케팅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에는 좀 사용자들의 참여를 이제 좀 더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양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특장점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퍼포먼스적인 온라인 안에서의 마케팅을 좀 크게 나눠보면 퍼포먼스 마케팅과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좀 소비자들에게 좀 일방향적으로 우리의 제품은 이렇다. 우리의 제품의 소구는 이런 거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좀 이런 식으로 좀 일방향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라면 아무래도 바이럴 마케팅은 우리의 제품을 써보고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좀 후기성이라던가 정보성 내용을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의 커뮤니티가 또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보고 더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좀 의의가 있는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좀 자발적 첫 번째 키워드는 자발적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들을 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좀 더 확산이 된다는 게 굉장히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자발적으로 소비자가 작성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다른 사용자들에게 이게 점차 전파가 되면서 좀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모수가 쌓인 이후에는 정말 나도 이제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나도 이제 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네트워크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좀 소셜미디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는 좀 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 SNS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업체 쪽에서 뭐 이런 체험단을 모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너도 나도 정말 직접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이제 이런 제품들을 한번 써보고 이런 후기를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SNS나 뭐 유튜브라던가 좀 이런 쪽에서 쉽게 전파가 된다는 점에서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특장점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점들을 좀 정말 공공연하게 알 수 있는 특징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바이럴 마케팅에서의 좀 장점, 정말 큰 강점,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장점은 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수인 대리님께서 특징 부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번 바이럴 마케팅을 사용하면은 이제 퍼지게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 쓰는 걸 비해 효율이 되게 많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네. 저비용, 고효율. 네.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이제 공유를 하고 전파를 하면서 기업이 직접 광고에 들이는 비용은 한정적이지만 이제 퍼지게 되면서 더 광범위한 대규모의 소비자들에게 도달을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정화 대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퍼포먼스 광고에 동일한 비용을 쓸 것이냐 바이럴 마케팅 쪽에 동일한 비용을 쓸 것이냐 했을 때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뭐 유튜브라던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쪽에서 아예 이런 리뷰성 모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는 퍼포먼스 마케팅부터 진행하시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뭐 정말 SNS에서 소비자가 광고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2차적으로 네이버로 유입이 돼서 네이버에서 이 제품에 대한 리뷰들을 모두 검색을 해보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블로그 쪽에서의 리뷰라던가 아니면 스토어 안에서의 리뷰라던가 이런 작업들을 좀 1차적으로 진행해 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브랜드 런칭 초기에는 저비용으로 좀 고효율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첫 번째 장점이랑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작업이 전이율이 되게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콘텐츠를 이용을 해서 그 제품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공유가 되고 하면서 브랜드의 메시지나 이미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진짜 이쪽은 정말 바이럴 영역은 정말 전이율이 정말 높은 콘텐츠 중에 하나라서 네. 정말 이게 지인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이 되는 이런 것들만 해도 정말 큰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다른 말로는 입소문 마케팅이라고도 하는 게 정말 이런 특징에서 오는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연관지어서 이제 인지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콘텐츠가 이제 계속해서 공유가 되면서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기억되면서 이제 인지도가 증가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특히나 요즘 뭐 대부분의 브랜드나 기업들이 이런 바이럴 쪽에 집중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브랜드의 인지도 중에 하나도 있잖아요. 특히나 만약에 우리 브랜드의 슬로건이 자연 친화적인 뭐 이런 비건 이런 키워드들에 집중을 한다면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우리 브랜드는 자연 친화적이다. 우리 브랜드는 비건이 주요 키워드이다 했을 때 좀 이런 것들을 더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의 인지도라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좀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나 장점들이 많은 바이럴 마케팅인데 그럼 바이럴 마케팅이 정말 이런 좀 양면적인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장점 외에도 좀 단점을 굳이 뽑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바이럴 마케팅이 온라인에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걸 토대로 이제 입소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막 의존을 하게 되니까 일부의 타겟 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의 타겟 제한된 대상 고객층? 제한된 고객층.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만약에 우리가 SNS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의 주요 타겟층이 조금 연령대가 막 40, 50대 더 나아가선 60대까지도 잡아야 되는 브랜드라면 아무래도 조금은 이런 고객층이 제한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에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제어가 부족하다. 제어의 부족. 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제어의 부족.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이제 광고 부분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 컨텐츠가 부정적으로 해석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가 아닌 다른 해석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이제 정말 아까도 비교를 했던 두 부분이긴 한데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때는 정말 우리 브랜드는 이런 이미지고 우리 브랜드는 좀 이런 제품을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데 이제 바이럴 마케팅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업이 제어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단점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봤던 공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기억하는 거를 좀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완전히 신뢰도가 100%인 내용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좋은 리뷰만 있을 때와 아니면 좋은
좋은 리뷰가 대다수이지만 부정적인 리뷰가 같이 있을 때랑 이제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이 후자 쪽이 좀 더 신뢰도가 아무래도 정말 급수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통계 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무조건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정말 그만큼 우리 브랜드들이,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기업의 이미지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하는 만큼 이런 좀 자연스러운 현상들은 좀 자연스럽게 두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좀 견해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점은 이제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인지도나 이 상품을 다른 바이럴 마케팅을 해도 효과가 무조건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맞아요. 이제 거의 두 번째와 네.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정말 효과를 우리가 정말 사전에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확실하지는 못하다는 게 정말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이 정도로 정화 대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모수를 정말 어느 정도 쌓아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주요로 하는 키워드, 뭐 제품명이라던가, 제품 카테고리라던가, 아니면 서비스 카테고리라던가, 좀 이런 거의 경쟁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정말 계속 저희가 라이브를 할 때마다 건기식을 좀 예시로 들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건기식 쪽에서 우리가 바이럴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이런 대표 키워드, 뭐 다이어트 제품 이거를 아예 다이어트 제품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점유하고 싶다 한다면 만약에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했을 때 솔직히 정말 얼마나 많은 제품들에 대한 리뷰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모수들이 있고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이럴 쪽을 좀 점유하겠다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정말 적은 모수로는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이 뭐 상위 노출을 하고 좀 점유를 하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초반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상황이라던가 시장 뭐 카테고리의 경쟁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이런 키워드들을 뭐 이런 우리 제품의 대표 키워드라던가 대표 카테고리를 대표 카테고리 안에서 싸움을 하는 목적으로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그 모수를 쌓는 용으로도 정말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광고를 바이럴 마케팅을 위주로 진행을 하냐 아니면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위주로 진행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특히나 배너 광고로 우리 제품은 이런 제품이에요 하고 광고를 했을 때 소비자들은 대부분 보통 바로 구매로 전환되는 경우는 좀 많이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2차적으로 유튜브에서 그 제품명을 검색한다거나 브랜드명을 검색한다거나 혹은 네이버에서 이런 제품 관련 내용을 검색한다거나 좀 이런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그럴 때에 좀 더 신뢰도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런 바이럴을 진행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정말 많은 모수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이런 신뢰도 있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정도로만 진행을 해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시기에 용이한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우리의 주요 목적이 어떤 우리 브랜드가 정말 가지고 싶어 하는 목적이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좀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럴 이제 마케팅인 걸 알아도 그걸 되게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광고인 걸 알아도 저는 예를 들어 맛집을 이제 만약에 삼겹살을 먹고 싶다 해서 삼겹살 맛집을 쳤을 때 블로그 후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럴인 걸 알아도 어쨌든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진짜 중요한,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특히나 요즘에는 뭐 바이럴 아닌 영역이 거의 없기도 하고 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험단을 위주로 거의 진행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정말 저희도 중간에서 이거를 진행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체험 다닐 때는 정말 솔직한 정보를 작성을 해주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제품을 제공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얘기만 작성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제품을 내 피부의 성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제품을 썼을 때 이랬다. 이런 정말 솔직한 정보들을 위주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믿을만하지 않나. 그리고 효과적이지 않나. 네, 그런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제에서도 바이럴 마케팅을 활용하신다 했을 때 만약에 뷰티 업종이라고 하시면 뷰티 업종만 이제 전문으로 하고 계신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해당을 그분들에게 이제 협업을 해서 그분들로만 광고를 하면 소비자들도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이 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뷰티 업종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의 다양한 그런 후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거의 바이럴, 유튜브에서도 가장 많이 바이럴이 진행되는 곳이 어디냐 한다면 저도 아마 뷰티 쪽일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들은 정말 그런 정보의 질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뷰티 쪽에서는 특히나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은 추이다 보니까 네. 좀 이런 쪽으로는 많이 진행을 하시지 않나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느꼈던 때가 아까 말씀 주신 메타 부분의 파워 컨텐츠에서 이제 그런 지역 맛집 이런 광고를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 저도 그런 곳에서 이제 맛집을 많이 알게 되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맛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가장 인지도를 높이기 좋을 때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맞습니다. 저도 거의 어떤 지역에 뭐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는 거의 무조건 그런 홈페이지들을 1차적으로 찾아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한 번 더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정말 이만큼이나 최근에는 정보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요즘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네이버에서도 이런 좀 바이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정보성의 부분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요즘이에요. 특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이버 큐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베타로 좀 출시하고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게 네이버 큐가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이제 거의 챗GPT의 네이버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네이버에 부산 뭐 해운대 근처 맛집 추천해줘 라고 한다면 이제 네이버에서 그 바이럴 영역의 이제 정보 영역에 정말 모든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이제 좀 소비자들의 그 니즈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AI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추이다 보니까 이런 정말 그런 바이럴 영역의 정말 상위 노출 싸움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보의 양이라던가 정보의 질적인 부분이라던가 좀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특히나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바이럴의 영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좀 질문이 올라오면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도 이제 별도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여기에서 좀 마무리해보려고 하고요. 네, 이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뭐 세부적인 단가라던가 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네임카드로 전화나 메일이나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